안녕하세요, 김대리입니다. 저는 또 운동 관련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인데, 이렇게 그 과산화수소 관련해서 영상을 3편이나 찍게 될 줄 몰랐습니다. 저는 단지 제가 과산화수소 관련된 게시물을 보고, 제가 해보니, 효과가 있길래 이렇게 영상을 하나 만들었던 건데, 이게 뭐 지금까지 이렇게 3편을 찍게 될 줄 몰랐고, 뭐 좀, 그래서 조금, 황당한 기분도 듭니다. 하지만은 또 이제 제가, 이 관련 게시물 덕분에 또 구독자를 또 1000명 넘길 수 있게 돼서, 제가 또 보답 차원에서 또 그리고 이 관련된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가지고, 그 질문에 대한 또 답변이라든지, 제 개인적인 견해라든지, 이렇게 해서, 영상을 하나 또 남기는 게 맞다 싶어서 또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. 보시다시피 저도 뭐 이렇게 했지만은 완벽하게 막 뚫린 건 아니에요. 하지만은 이제 뭐 코로 숨을 쉴 수 있다는 거, 10월 달부터 5월 달까지는 제가 뭐 다른 작년에 뭐 운동 관련된 영상 이런 걸 보면은 말을 하면서 호흡이 자꾸 딸려요. 왜냐하면 코로 숨을 못 쉬니까. 근데 지금은 이제 뭐 나름 편안하게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이것만으로도 나름 행복한 뭐 그런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. 어쨌든 관련된 것을 한 세 가지 항목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첫째는 이게 이제 안전한가예요. 안전한가. 근데 가장 중요한 이제 항목이죠. 핵심적인 항목이고 뭐 효과가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데 안전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. 그럼 우리가 이제 그 과산화수소가 뭔지를 봐야 되는데 이제 과산화수소를 이제 H2O2라고 합니다. 이게 이제 유기물, 그리고 세균과 닿으면은 이제 산화를 합니다. 산화를. 통제된 화상이라고 하고, 근데 버블링 작용, 즉 이제 우리 거품을 보고 일으키는 이 버블링 작용을 하는데, 이 과정에서 이제 세균 박테리아를 이제 죽이는 거죠. 그리고, 과산화수소를 우리나라의 어떤 검색물 말고, 자, 구글링을 했을 때, 제가 운동 쪽에 관련된 일을 하지만은 이런 운동 쪽 관련된 일을 하면서 의문 나는 건 항상 구글 학술 자료를 검색합니다. 그래서 그쪽 걸 참고를 많이 하는데 칼럼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구글 검색을 많이 해요. 왜냐하면 제가 원하는 걸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으니까. 그래서 그런 걸 검색해 보면은 우리가 그 시중에서 팔고 있는 3% 과산화수소 이 희석액을 갖다가 뭐라 표현을 하냐면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효과적인 살균제라고 표시를 합니다. 위험한, 그러니까 시중에 팔고 있는 그 과산화수소가 위험한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약국에서 흔히 돈 주고 살 수 있는 3% 과산화수소는 잘 통제된 가장 안전하고 저렴하고 효과적인 살균제다. 그렇게 만들 수 있고. 두 번째로는 자, 귀 사용이 안전한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. 이게 뭐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쓰이는 용법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조금 귀 사용이 안전한가에 대해서 알아보자면은 자 여기서 제가 뭐 한 가지 또 뭐 저만 알고 있기엔 좀 그러니까 자 구글에다가 하이드로젠 페록사이드 이어 드랍이라고 검색을 해 보십시오. 그러면은 과산화수소를 귀에 이렇게 방울로 떨어뜨리는 거에 대한 각종 게시물들이 주르르 나올 겁니다. 이제 우리 비염에 관한 얘기는 두대로 치고 안전한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. 그러면은 왜 이어드랍이라는 걸 치면은 바로 그냥 관련된 내용이 검색이 되느냐. 서양인들이 우리하고 이제 그 귀지의 그 성질이 약간 다릅니다. 이 아들은 약간 붉은색의 떡진 그런 기름기 많은 귀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어왁스라고 하죠. 이 친구들은 이게 이제 막혀서 뭐 안 들릴 때도 있고 뭐 그래요. 그래서 병원에서 이거를 이제 좀 제거를 해야 되는 이런 케이스도 있는데 물론 이제 뭐 흔한 케이스는 아니겠지만은 어쨌든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제거를 해야 되는 사람에 있어서는 과산화수소를 귀에다가 두세 방울 정도 드랍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. 뭐 주 2 내지 3회 정도, 2 내지 3일 정도 이렇게 해라라고 되어 있어요. 위험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고, 자, 그러나, 귀 속이 감염되었거나,
고막에 천곡이 생겼을 경우, 그러니까 이제 고막이 터졌거나 뭐 찢어졌거나 이런 경우죠. 그런 경우에는 의사의 상담을 요한다라고 돼 있어요. 하지만 또 일부 게시물에 따라서는 이게 이제 워낙 안전한 방법이니 천공이 있어도 하지 말아라기보다는 천공이 있어도 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만큼 귀 속에 그 과산화수소를 드랍하는 방법 자체가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는 거예요. 이제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. 일단 뭐 드랍까지는 그렇게 위험한 방법이 아니다 하는 게 두 번째고, 세 번째도 말씀드려야 되겠죠. 요건 이제 질문을 좀 많이 해주시는 건데, 자, 그럼 이제 비염의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. 자, 그럼 세 번째로 이제 말씀드려야 될 거는, 귀에 과산화수소를 드랍하는 것이 비염의 효과가 있느냐, 혹은 뭐 코막힘, 혹은 뭐 비염이라기보다는 코 막히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으니까 코막힘에 그 효과가 있느냐에 대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, 아쉽게도 과산화수소를 귀에 드랍하는 방식이 비염의 효과가 있다 없다라는 것에 대한 걸 찾을 수가 없었어요. 단지 이제 제가 첫 번째 게시물에 코막힘에 대한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해놓은 건데, 제가 해보니까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효과가 있다라고 게시물을 작성했던 거고, 뭐 일단 제가 뭐 이제 그 학술 자료를 검색한 것도 최근에 것만 검색을 했고, 뭐 이제 쭉쭉쭉 오래된 거 검색을 하지 않았거든요. 그래서 못 찾은 건지, 아니면은 이게 뭐 학술로서 뭐 평가 받지 못할 정도의 미미한 수준의 그런 거였다든지, 뭐 결과가 나왔다든지 그랬겠죠. 어쨌든 귀 속에 드랍하는 방식으로는 비염에 큰 효과가 있다라는 것은 없어요. 하지만 이제 뭐 저는 제가 경험했던 거를 토대로 이제 영상을 만들었던 거고, 자, 그러면은 나머지 하나를 이제 그 얘기를 하자면은 비염과 부비동염, 이제 또 축농증이라고 하죠. 그거와 과산화수소는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, 자, 하이드로젠 페록사이드와 노즈 혹은 뭐 비염 혹은 뭐 부비동염에 관련된 여러 가지 단어를 넣어보면은 뭐 그뿐만이 아니고 제일 먼저 일단 그 하이드로젠 페록사이드와 노즈를 넣으면은 가장 많이 검색되는 게 부비동염입니다. 과산화수소를 사용한 부비동염 감염은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나와 있어요. 물론 미국이라는 데가 의료보험과 굉장히 민감한 나라이기도 하고,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 뭔가 이루어지는 게 좀 많다 보니까 좋은 쪽으로 표현할지는 몰라도, 어쨌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안전한 물질로서 하는 거니까 설사 뭔가 했다 해도 부작용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. 그리고 제가 이제 첫 번째 게시물에서도 구글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방법이 있더라고요. 있는데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은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. 그 첫 번째, 그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그 설명을 드리자면은 약간씩 내용이 차이는 있지만은, 첫 번째는 먼저 125ml, 그러니까 두 개 조금, 여기 한 70ml니까 소주잔 두 개 약간 안 되는 준유수에 과산화수소 4방울 정도, 뭐 3-4방울 정도도 되고, 그 정도로 희석시켜서 코나 부비동에 스프레이를 해라라고 돼 있어요. 그리고 혹은 그러니까 증류수 4, 과산화수소 1 이렇게 희석해서 뭐 이것 또한 똑같아요. 뭐 스프레이를 해라라고 돼 있어요. 근데 요 두 가지 정도가, 두 가지 혹은 비율에 따라 여러 가지 있지만은 이런 이제 방법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. 왜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냐니, 비율은 조금씩 달라도 이건 그냥 적절하게 낮은 농도로 희석해서 뭔가를 했을 때에는 위험하지 않다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.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의 이런 칼럼이라든지 뭐 어느 의료기관에서 증명했음이라고 이제 게시되어 있는 게시물들에서 이런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들이 근데 그다지 위험한 물질이 아니고 이 정도로 희석했을 때에는 뭐 전혀 그런 게 해가 될 만한 요소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죠. 제가 또 특히나 미국 쪽에서
어떤 기관의 그 인증을 거친 그런 게시물에는 제가 조금 신뢰를 하는 이유가 코스트코에서 음식물이나 미국산 그 재료들을 제가 사는 이유도 있습니다. 소송의 천국인 그 미국에서 이런 거를 좀 잘못 뭔가 했을 때에는 가들 경우에는 뭐 이제 소송 같은 게 일상화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영 뻘소리나 뻘짓은 잘 안 한다고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물론 그 친구들이 뭐 100%다 올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뭐 이런 방법들이 가정에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권장을 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, 두 번째로 제가 그때 왜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냐면은, 분명히 제가 증류수라고 말씀을 드리는, 증류수라든지, 또 제가 이거를 찾으려고 막 했는데, 이 용어 자체가, 제가 이제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없는 거, 비염수라고 적어 놓든지, 막 이런 식으로 적어 놨더라고요. 그래서, 이거를 이제 정확하게 어느 것과 어느 것을 갖다가 이거 말씀드려야 될지도 몰랐고, 또 마지막으로 제가 분명히 정수라고 했는데 식염수를 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. 이 식염수는 안 됩니다. 이 과산화수소하고 그 어떤 그 소금 쪽하고 만나면 이제 안 되나 봐요.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뭐 이렇게 화학적으로 풀어서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뭐 증류수, 혹은, 뭐, 끓여서 자연적으로 식힌 물에다가 뭐 해라,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증류수에다가 뭐 그렇게 희석시키는 방법, 이런 게 있겠죠. 뭐, 그래서,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어쨌든,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, 막 이제, 버블링이 일어나고, 뭐, 이제 세균에 반응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, 위험한 물질로 이제 뭐 무슨 독극물로 이렇게 그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거죠. 물론 사용을 잘 해야 되고 취급 시 주의사항이 분명히 있는 만큼 조심해야 될 것은 맞지만은 완전히 무슨 단지 모시듯이 그렇게 할 만한 또 그런 어, 그런 것들은 또 아니라는 겁니다. 또 그런 거를 또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,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거는 과사수소를 이제 치료에 관한 내용으로 접근을 할 때는 어떻게 됐든 간에 대체적인 치료 옵션이라는 거죠. 뭐 이게 과사수소로 모든 게 해결된다라고 볼 수는 없어. 왜냐하면은 어, 과산화수소로 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옵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감염과 싸우고 독소 바이러스 및 박테리아를 제거하고 세균을 중화시키고 이런 특성을 통한 광범위한 일반적인 질병의 치료를 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. 그것이 사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 중 일부는 부비동 감염 치료, 상처 치료, 기생충 제거, 치통 감소, 신체 해독 및 암 치료에 있습니다.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. 또, 치아 미백에도, 쓰고 있고, 이게 굉장히 쓰인 데가 많단 말이죠. 하지만은, 이거 심지어는 그 과산화수소 식용에 관한 내용도 있어요. 그런 것까지 이걸 광범위하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, 암 치료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거를 주장을 한다 뿐이지, 이게 100% 받아들이지도 않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, 쓸데없는 내용까지는 알 필요 없고, 어쨌든 확실한 것은 대안적인 치료 옵션으로서 우리가 가정에서 할 수 있는, 특히 이제 그 비염하고 부비동염하고 좀 다르겠지만은 특히 부비동염에 관해서는 이게 이제 거의 그냥 연관으로 나옵니다. 연관 검색으로 나오기 때문에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안전한 옵션이다. 아까 말씀드린 희석된 방법이라는 이런 거.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안전한 방법이니까 뭐 너무 그렇게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, 그리고 제가 이전 내용 중에 과산화수소 3% 용액,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파는 과산화수소 3% 용액을 만을 써야 된다라고 제가 이 얘기를 제가 또 빠뜨린 것 같아가지고 이것도 좀 추가를 시키겠습니다. 짧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내용이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. 제가 조금 미비했던 점이라든지
질문이 좀 많았던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을 위주로 해서 좀 답변을 드리는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. 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, 뭐 궁금증이 풀렸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뭐 제가 뭐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은 이게 또 100% 옳다고도 할 수 없는 거고, 그래서 적절하게, 항상 그 뭔가 모자른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사용하시면은 또 더더욱 부작용에 대한 위험으로서는 원래부터도 조금 멀어져 있는 상태지만 더 멀어지니까 그렇게 좀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. 적당하게 조금 좀 모자라다 싶은 방법으로. 자, 오늘은 또 내용 여기서 줄이고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